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데일리안의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기자 수첩에 썼는데 이태준 기자. 제목이요. 박병권 판사님, 이쯤 되면 입장이라도 밝히시지요?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재판부 편향성 논란 불거져 이재명 대통령 선거 패배하자 슬퍼도 일어나야 한다는 글 게시, SNS에서 야권 인사 팔로우하기도 법관 정치적 성향과 판결 무관, 법원 해명도 논란 키워 조사 착수한 대법 사안 엄중히 다뤄야 박병권 지금이라도 입장 명백히 밝히고 정치사건 담당 재판부 편향될 경우 심리서 배제시켜야, 이런 제목인데요. 박병권의 글도 위에 실렸죠. 읽어보면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누군가가 비를 맞을 때 함께 맞아야 한다.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뀌니까. 더 두드려야 더 빨리 변할 테니까. 이렇게 글 쓴 건데요. 박병권 판사의 글 대 이태준 기자가 본격적으로 글이 이어갑니다. 읽어드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권 판사의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다. 판사 신분으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차 커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권 서울중앙지법 판사 형사 5단독 재판장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여러 차례 개인 SNS에 게재했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15일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지 6일 만이었다. 그가 고교 대학 시절 쓴 글,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등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소셜미디어 활동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거나 팔로우 당하는 걸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논란이 막 불거질 즈음 재판장 본인이 해당 게시글을 이전에 삭제했다.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 이 사건 판결은 무관하다며 사건을 일단락하려고 했던 법원의 안일한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 의견 7호로 법관의 SNS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변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 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대법원이라도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도록 매우 엄중히 사안을 다뤄야 한다. 공개된 판결 외에 나머지 사항에 관해 밝힐 부분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는 박 판사 역시 여론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가진 판사에 대해서는 심리를 배제토록 하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 판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법원의 자구책이 없는 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데일리안의 기자 수첩에 이태준 기자가 일갈했는데요. 박병권 판사 이쯤 되면 진짜 입장 밝혀야 됩니다. 또 뭐라고 둘러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요? 이제 앞으로 줄줄이 재판이 있잖아요. 정치권 재판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 송영길 등등 돈 봉투 싹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문재인 등등 조국 재판 등등 재판이 얼마나 정치권 재판이 많습니까? 그런데 병권 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좌파 판사들이 자기네들 편에 서서 판결을 할 때 이게 대한민국이 무서워집니다.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결로 뭔가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판결로 뒤집어 엎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살려주고 이거 정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중요 인사들 정진석 같은 사람 들어오면은 징역형 때리고, 문재인이라든가 이쪽 편들, 이재명 편들은 다 살려주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로? 판결로. 그러니까 국민의 심판으로는 졌지만 판결로 자기들이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김명수 쫓겨나기 전까지. 속전속결로 간다. 이렇게 작전 짠 거 아닌가, 암묵적으로. 하기야 얘네들은요, 그 짜릿한 맛이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잖아요. 여론 조성에 의해서 가짜 뉴스로 언론이 뒤집어 엎고 시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정부를 무너뜨렸잖아요. 자, 그럼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는 것도 비슷한 작전으로 가자는 거지, 얘네들은. 막 그래서 지금 뭐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건 사고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여론,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자기네들이 잡았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로 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여론을 흔들고 여론조사, 가짜 여론조사 내놓고 그다음에 좌파 언론 방송은 그걸 다 대서 특필하고 그다음에 판결은 결정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려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에 나선 거다. 박병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조물에게 불과할 수 있다. 김명수 체제의 그 핵심 간부들이 사실상 이 명령 내지는 지령 내지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9월 20 며칠인가요? 이 김명수 퇴임 전에 이 일을 저지를 대로 저지르자. 뒤집어 엎을 대로 엎자. 이런 게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걸 믿은 이재명은 오늘 검찰 소환에 나가면서 그랬잖아요. 체포동의안 그 나오기도 전인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심사받겠다. 요거는 그런 의도를 품은 거 아닌가. 왜냐면 빨리 기소 쳐라. 그럼 나는 재판 가서 박병건 판사 같은 사람이 우리 밑에 즐비하다. 민주당에 공천 받으려는 판사들 즐비하다. 그런 사람한테 걸리게끔 김명수가 배치를 할 거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에요. 배치. 이재명 재판 들어와서 그럼 야 좋은 판사 있지? 그거 배치해라. 그 이제 좌파 판사 딱 배치해서 무죄입니다. 아니면 뭐 별거 없는 걸로 별거 없어요. 제 벌금 뭐 조금 때리든지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니면 시간 계속 끄는 거야. 시간 끌어.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최소한 총선 이후로 끌어라. 그래 막 끌고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간신히 1심 내놓는데 별거 아니로 내놓고 그 다음에 2심 뭐 대법원 가면 대선 가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 된다면 다 뒤집어 엎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작전 짠 거 아닌가? 누구? 이재명과 김명수. 그 밑에 그냥 등등등등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거를 검찰도 눈치를 챘는지요. 이재명 출석 직전에 검찰이 이재명 대선 캠프 실장 돈봉투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동시다발로요. 지금 오늘 이재명이 출두했는데 그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이재명 전직 비서 자택 압수수색했고요. 요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압박을 이제 하면서 법원에 대한 것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자꾸 이런 판결 내밀면 우리는 증거로 그다음에 너네들도 잡을 수 있다. 압수수색 들어갈 때 있다. 이런 압박을 재판부에도 하고 이재명 팀에도 하고 이런 거 아닌가 해석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재명의 대선 때 선대위 관계자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진행했는데요. 강백신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강백신이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강백신 부장검사 화이팅! 그래서 박모 씨, 서모 씨 대선 캠프에 여기 주거지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면 끝났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왜 압수수색하냐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금 김용 재판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위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증했다. 이 위증죄가 크거든요. 또 혐의 받고 있는 그 이모 전 그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 요게 관련된 거거든요. 그 이모 씨가 지난 5월에 김용 그 재판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2021년 5월 3일에 수원 컨벤션 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 이렇게 증언했거든요. 근데 이날은 검찰이 유동규 그때 본부장이 김용이 유동규로부터 김용이 성남 판교에서 사무실에서 1억 원 대선 불법 자금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니까 검찰이 볼 때는 그간 관련된 관련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 그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위증 혐의다 이거 얘기죠. 그래서 수사에 착수하느라고 그걸 잡으려고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거짓 알리바이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송영길의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고요. 요거는 중앙지검 반부패 2부 김영철 부장 여기서도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거지 양모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비서 압수수색한 건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송영길 잡으려는 거죠. 비서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양모 씨가 2021년 송영길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이 열릴 때 당시 이 모임 실무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양 씨가 국회의원 모임 일정, 참석위원 등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하고 돈봉투하고 또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로바로 여기저기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허튼 짓 하지 마라. 이재명에 대해서 허튼, 너는 이제 도관에 쥐다. 뭐 주접떨지 말라니. 사기를 확 꺾어서 이것도 기싸움이랍니다. 이 수사나 재판도 기싸움이래요. 길을 확 꺾어놓는다. 꼼짝 마라 이제. 거짓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은 또 김명수 사법부에서 당신 9월 달에 나간다고 그 전에 막 이런 식으로 박병권 같은 판사에서 막 이렇게 이상한 판결 내리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감옥 갔어. 당신도 감옥 갈 줄 알아. 이런 압박을 우린 압수수색 다 해서 다 잡아낸다. 꼼짝 마라 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소환당해서 나갔는데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개딸들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소환됐을 때 하고 게임이 안 되게 줄었습니다. 개딸들의 집회도. 조선일보에서도 취재했는데요. 사진 나왔죠? 이재명 지지 규탄 세력 검찰청 앞에 집회. 지난 1월보다 확연히 줄었습니다. 몇 명 안 된다. 그때는 많았거든요. 그 어느 정도. 그리고 반대로 건너편에 이재명 구속이라고 쓴 자유우파 시민들이 오히려 더 훨씬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뭘로 보나? 명분으로 보나? 사실 팩트로 보나? 법리로 보나? 여기에 사기까지 꺾였습니다. 이제 안 돼. 김명수 까불지 마라. 9월달까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9월달에 임기 마치기만 해봐. 당신이 저지른 몇 년간의 이 사법농단 이거 그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국정농단, 직권남용, 수두룩이야. 조용히 있다가 물러나세요. 박병권 판사가 쓴 사람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 꽂을 생각 아예 하지 마라. 감옥 가려면 꽂아. 맘대로 해라. 맘대로 해. 이거를 검찰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국민도 압박해야 되겠습니다.